논문 7페이지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에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자업을 영위하고 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령 시행규칙 14조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79조 2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고, 다만 손실보상 청구권에 이미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영업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간접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는 경합적으로 인정되고 다만 이중전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학설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간접손실 또는 간접침해로 보고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생각한데 법 이론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적법한 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구분하는 현행법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현행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공권행위에서 필연적 발생하는 손해는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로 보아 손실보상 대상으로 보고 불법행위로 우연히 발생하는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한 수인하도록 피해는 이론상 간접손실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이론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해결이 이론상 타당하지만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공권행위에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 손실보상을 해줘야 함에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손실보상 규정이 없으면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운용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인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 그리고 간접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경합관계로 본 것은 이론상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간접손실은 적법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므로 이론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현행 법령상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간접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이 인정되므로 이론상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이 한 요건이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간접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손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넘는 등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간접손실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손실보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판례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 보상 의무가 있음에도 보상 없이 수용을 하거나 공사를 시행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간접손실보상 청구 기간인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도 문제된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이 행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판례는 토지 시행의 재결이 있은 후에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에 다시 협의하여 토지 취득,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수용적 무효확인 소송에서. 손실보상 합의는 죄송합니다. 손실보상의 합의는 잠깐만 끊었다 하죠. 손실보상의 합의는 계약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공익사업이 종료하면 행해진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
또한 해당 공사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이후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아도 손실보상액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실보상의 합의를 부인할 실익도 없다. 그러므로 간접손실보상 청구인이 해당 공익사업 완료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상 규정 흠기효시 간접손실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 제23조 3항에 비추어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정법령상 보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적지 않다. 판례는 간접손실에 관한 보상규정 흠결 시 관련 규정의 유추 적용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률을 투자하고 있던 그 토지수용법과 간접손실 보상 규정을 두고 있던 공특법, 이 적용되던 국법 하에서 대법원은 간접손실에 대한 고정이 없는 경우 토지수용의 경우 기존의 공특법상의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간접손실 보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을 통합적으로 규율한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규정이 결여된 간접손실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3항 및 토지보상법령상의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정법상 규정 유추적용설의 문제는 유추할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에 의한 간접손실보상이 불가당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죠. 최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을 유추적용한 대신 확대 적용하여 간접손실을 확대한 판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인 고속철도 운행상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양자부 이전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청구에 대해 원심법원은 우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 결과 발생한 손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러한 손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러한 손실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즉 간접손실이라면 중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손실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등 특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4조 1항 2호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지 고박과 영업손실 보상의 특성과 헌법 규정한 정당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 시행지 고박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 결과, 그쵸? 시행 결과 그 공익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되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4조 제1항, 제2호를 확대 적용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즉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이 사건 공익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이 동법 시행규칙 14조 1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달리 말하면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인 고속철도로 인한 간접손실인 영업손실을 유추 적용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4조 1항을 확대 적용 통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 시행, 즉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 결과, 즉 공익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토지보상법령상 사업시구 밖의 영업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간접 영업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이 대법원 판례는 헌법 제23조 3항 및 토지보상법 79조 2항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간접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 적용하여서도 간접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에 따르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 보상률을 확대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간접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3항 토지보상법 79조 2항 취지상 손실보상을 해줘야 함에도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간접손실을 빠짐없이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헌법 제23조 3항 또는 토지보상법 79조 2항 직접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3조 3항의 직접 효력에 관하여 기존 연구가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토지보상법 79조 2항 직접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만을 논하기로 한다. 토지보상법 79조 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영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겠다. 여기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 함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보상법 79조 2항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원칙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유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간접 손실 보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간접 손실 보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간접손실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해당 간접손실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간접손실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간접손실 보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토지보상법 79조 2항을 간접손실 보상의 단순한 일반 원칙만을 선언한 것이고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한하여 간접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토지보상법 79조 2항은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된다. 따라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토지보상법 법 79조 2항을 공익사업에 따른 간접손실의 일반 근거 조항으로 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간접손실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79조 2항에 직접 근거하여 간접손실을 적용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타당하다. 이 법이는 입법론상 바람직 것은 79조 2항 간접손실 보상 실질적인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간접손실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점에 명확하여야 한다. 예시적으로 열거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죠? 매지말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손실보상을 인정하도록 현행 토지보상법을 보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법 79조 2항을 간접손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근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토지보상 시행규칙은 예시적 열거라는 점에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되기 전에는 간접손실에 관한 현행 토지보상을 확대 해석 또는 유추 적용하여 보상 규정을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간접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행 토지보상법 79조 2항을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직접적인 일반 근거정어로 해석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간접손실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79조 2항에 근거하여 간접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손실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고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거를 이제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겠다. 그렇죠? 일단 대법원 판례는 손실 보상 그러니까 공사 완료로부터 1년 이내면은 간접 손실 보상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경과해 버렸다 그러면은 뭘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과했으면은 손해배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논문이죠. 상당히 그 심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희 변호사 하신 이 판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런 다 이제 보지를 못하는데요. 15개를 추렸다고 하죠.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우리 LH 사내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들 이런 것들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16주차에 걸쳐서 감정평가 및 보상복귀 판례 연구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한번 쭉 그리면은 이게 국토부 장관이 있고요. 사업 시행자, 피수용자, 감정평가, 의뢰인, 감정평가, 법인 등 등장인물, 그렇죠?
여기는 토지보상법에서 취득, 보상, 공시, 감정. 자, 우리가 이제 토지보상법령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살펴봤던 부분이 이제 여기 하고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자,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취득 절차에 관련돼서 그럼 상당히 갈등이 있겠죠. 자, 국민의 재산권을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야 3기 신도시 하면서 내 땅을 그 취득을 해가지고 저리 공익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구민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사적자치 영역에서 해가지고 피수용자 이 사람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한테 좀 저 나에게 팔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 실거래가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그 당사자끼리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제 복수평가를 해서 3인의 복수평가를 해서 사업시행자 1명, 시도지사 1명, 소유자 추천 1명 이게 산술평균해가지고 3인의 감정평가업자에서 산술평균해가지고 이제 보상금액을 책정합니다. 그 보상금액을 책정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취득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인정, 강제 취득 절차를 또 밟죠. 사업인정, 토지물권 조작성, 협의, 다시 재결. 사업인정, 재결을 거쳐서 다시 강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요. 밟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이제 취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그 절차적인 부분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우리 공공 앞부분에서 공익성 검토, 공익성 협의 관련돼서 토지보상법 제21조가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용 절차에서도 중앙토지수용회와 협의, 이해관계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하지만 사업인정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인정 의제되는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회와 공익성 협의, 검토 관련된 거 하고 이해관계의 의견 청취를 듣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취득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절차적 정당성의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통해서 자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 판례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처분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없었던 걸로 해다오, 그죠? 처분의 공정력을 깨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취소 소송, 뭐 무효동항 소송 이런 건데. 사업 인정이라든지 수용 재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처분에 대한 공정력을 깨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뭐 굉장히 해피한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업 인정에 대한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수용 재개에 대한 취소 소송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인정에 대한 공정력을 깨고 수용 재개에 대한 공정력을 깨고 이러면 이제 상당히 나는 해피한 1차적인 권리 구제 방법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사업 인정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에서 이게 뭐 중요하지 않아서 하기보다는 뭐 법 체계상 아마 그런 내용을 잘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 인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불복을 한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행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급칙 공탁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니까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서 신속하게 법률 관계를 끝내려고 이의신청도 30일, 특별법 행정심판 30일 내에, 그 다음에, 이의제기에서 정본, 그러니까 수용제기에서 정본 90일, 이의제기 정본 60일 내에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어서 수용제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의신청도 두고, 네, 수용제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도 두고, 그 다음에 수용제결에서 정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감 청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형식적 당사자소송인데요. 85조 제2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무효확인 소송은 제기할 수 없느냐? 이거는 이제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효동 확인 소송은 판례로 나온 바도 있고, 박희순 교수님 논문 보면서도 수용제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판례를 인용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취득을 하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평가액을 책정해서 줘야 되겠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토지보상법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생활보상, 간접소실보상. 크게 보면 재산권의 내용 중에서 토지 등의 재산권 보상, 그 다음에 생활보상으로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박, 간접손실보상에서 3대 재산권 보양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 규율하고 토지 보상이 거의 90%, 뭐 토지 이외에 지작물,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이런 내용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보상 규정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시행규 측에서 상당히 나열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 표준직 공시지가가 보상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직 공시지가 업무를 누가 해요? 감정평가사가 한다. 감정평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이것도 감정평가사 한다. 그렇죠?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규정을 둬야 되고 보상 규정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고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감정평가 및 보상복규 이래 하고 여기에 갈등의 문제의 완결판 갈등의 완결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판례 연구. 그렇죠? 감정평가 및 보상복규 판례 연구. 이게 이제 갈등의 완결판입니다.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죠. 그 각각의 그 규정들에 대한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 애매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법원에서 해석을 해준 것이고 현장의 갈등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갈등의 완결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판례 연구 교재를 한 그 15등분을 해서 여러분들 쭉 뭐 강의 이제 순서는 좀 저희가 뒤에까지 이제 3 뒤에 614페이지부터 하는 세 파트 감정평가 보상복규 요 파트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것들 좀 중요치 않고 일반적인 것들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그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셔서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이번 학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자료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다 실어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보통 이제 MT 가면은 우리 홍천에 있는 대명콘도 빌려서 같이 저기 등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 고향 양평인데 용문사가 천년의 냉나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가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그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천년을 사는 은행나무와 함께 마주하는 뭐 그런 기회도 제가 한씩 보여드리고 거기 용문사 한마당 식당이라고 제 친한 친구가 사장인데 그 맛있는 집에서 식사도 제가 좀 사드리고 하면 좋았을 건데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특히 대학원 우리 신입생분들 대학원 진학하셔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설계해 나가시고 또 우리 재학생분들도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뭐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한 분 한 분 또 만남 이런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저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인생의 열정이라는 것들도 또 저 나름대로도 많이 배우고 또 뭐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학자로서 이렇게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 또 더 열심히 이렇게 살고 계셔서 제가 더 인생의 귀감이 되고요. 또 이렇게 선후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서로 이렇게 사회적인 또 관계로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하면은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한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 배우는 자세로 또 열심히 임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셔서 무엇보다 이제 공부라는 게 그 정신을 맑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삶의 큰 수양이기도 하고요. 제가 공부를 되게 오래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공부 자체가 상당히 사람을 맑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들,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인연들이 되게 많으셔서 또 그런 좋은 인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인생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감정평가 보상복교 관련된 판례 연구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기회가 되면은 이제 남북한 통일 문제에 관련된 이런 강의도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 수학기 동안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일단 뭐 우리 남한의 부동산 관련된 법제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제 이번 이렇게 또 대학원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도 좀 하고 그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하셔서 일신 후 일신 더 발전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면서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 평안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각별히 건강을 유의하셔서 행복하고 또 유익한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학기 고생 많으셨고요. 학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학점 폭격기로 여러분들 그 동영상 잘 수강하시고 레포트 잘 제출 우리 시험 미리 제가 알려드리면 레포트 잘 제출하시면 학점 폭격기로서 여러분들 학점 걱정 안 하셔도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활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가정에 행복과 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